안녕하세요. 조약사의 건강비책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새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건강법, 온열요법을 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분들은 누구이고, 온열요법을 지속했을 시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고생하는 학생의 어머님이 약국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따님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엄청난 노력을 하셨는데, 최근에 유튜브에서 온열요법에 대해서 보시고 우리 딸도 이거라도 해보게 해야겠다 하고 알아보시던 차에 제가 효소 찜질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블로그에 쓴 글을 보시고 다행히도 저희 약국에서 영양요법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TV에서 전현무 씨가 그 찜질하는 것이 나온 이후에 더 인기를 끌게 되었다는데, 전현무 씨처럼 잘 먹고 살도 어느 정도 있고 하는 분들은 이같이 땀을 쫙 빼는 것이 몸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생각했을 때 손발이 냉하고 장도 차고 몸이 차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몸이 냉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서 손발은 차고 위장도 냉하지만 간과 심장에서는 열이 더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열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열이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심장의 열은 공황장애이거나 불안증, 불면증, 우울증, 각종 신경계 질환으로 나타나고, 간열은 생리과다, 자궁 난소의 문제, 변비,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피부염, 여드름도 열이 올라오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노폐물도 빠지고 산소나 영양분이 원활히 운반이 되니 몸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외부에서 열을 가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몸속 산소 운반을 원활히 해주어서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면 우리 몸은 저절로 따뜻해집니다. 밥을 똑같이 먹어도 산소 운반이 제대로 되면 불이 활활 붙고 에너지가 잘 생성이 되는데, 산소 운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이 중간에 꺼져버리고 에너지 생성이 저하가 됩니다. 혈 부족이 심한 분들이나 갑상선 항진증 같은 교감신경 항진이 심한 분들은 워낙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혈이 부족한 분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열을 가해서 혈을 막 돌려주면 오히려 몸속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점점 더 혈 부족이 심해지게 됩니다. 온열요법을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뜨거운 물로 반신욕을 하거나 효소찜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서 심장이 막 빨리 뛰고 과호흡, 과대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된 분들의 경우 이런 뜨거운 온열요법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감항진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은 제 유튜브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찾아서 보세요.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환자분들,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마른 분들, 불면증이 있거나 공황장애, 과호흡이 생기는 분들, 암 환자, 각종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을 앓고 계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해서 이런 산소한 온도에 따라서도 조금만 뜨거워도 오히려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때문에 뜨거운 효소 찜질이나 찜질은 안 하시는 것이 좋고, 찜질을 하시거나 반신욕을 하시더라도 미지근한 정도 36도에서 37도 정도의 물에서 30분 정도 앉아 계실 때 땀이 조금 나는 정도로만 하셔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몸이 이완이 됩니다.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하시는 반신욕은 오히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몸에 해롭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열을 받게 되면 우리 몸은 반드시 그 열을 어디론가 토해내게 되어 있는데, 그 열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몸에 염증이 생기고 그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몸이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온열요법은 운동을 많이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처음에는 몸이 순환이 되면서 좀 좋아지는 것 같지만 몸속 산소 운반이 안 되는 혈 부족 상태에서는 오히려 혈 부족이 점점 심해지면서 교감신경도 다시 항진이 되고 결국 좋아졌던 질환도 다시 나오게 되고 몸도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보양식이라는 뜨거운 성질의 약이나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데, 장이 차가운 것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내장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돼서 차가운 것인데, 그걸 데운다고 생강이나 인삼 같은 것을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열이 더해져서 좀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교감신경이 더 항진이 돼서 혈류가 차단되고 위장이 냉해지는 결과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이 냉하고 순환이 안 되는 증상을 해결하려면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것을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영양요법을 통해서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시켜주면 저절로 혈관도 확장이 되고 순환이 잘 되게 되어서 편중된 열이 분산이 되어 몸이 따뜻해지고, 혈 부족으로 인해서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안 됐던 것들이 혈 부족을 해소시켜주는 천연철을 복용하시면 저절로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져서 기운도 나고 몸도 따뜻해지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온열요법은 교감이 항진된 분들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몸 상태가 괜찮은 분들도 오랫동안 지속할 경우 열이 몸에 쌓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꾹